반갑습니다. 달려라 이뻐카의 황현입니다. 제가 갑자기 꽃을 들고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법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이 달려라 이뻐카의 새로운 MC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꽃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MC 마경민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경민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달려라 이뻐카가 사실 굉장히 좀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달려라 이뻐카 MC로 오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켜보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지켜보셨군요. 네. 예. 죄송해요.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진흙에 서 계시네요. 네. 그러시군요. 아직 좀 낯설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강하게 좀 네. 이렇게 지금 힘이 없게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안 강력하게 의지를 좀 불태워주십시오. 예.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제안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라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이 꽃은 네네. 혹시 언제 저 주시려고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네.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꽃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네. 오늘 그러면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또 변호사님 모셔봐야겠죠? 네.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세요. 그래요? 네. 한번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네. 박수 함께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윤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시라고 하셔서 좀 덩치도 크시고 우락부락하신 이게 왜냐면 이게 좀 학교폭력은 강한 이미지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모의 또 변호사님이 나오실 생각지도 못했네요. 좋습니다. 오늘 그 학교폭력의 진짜 그 사각지대를 저희가 한번 뿌리채 한번 흔들어보는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잘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이뻐카 안으로 들어가서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러시죠. 들어가시죠. 새 시즌을 맞아서 좀 인테리어가 좀 바뀌었네요. 소소한 것들 좀 준비해봤습니다. 기숙사에서 고등학교 1학년 선배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속옷만 입게 한 뒤 명치 부위만 수차례 때린 겁니다. 손에 좀 때리고 찬물로 샤워를 해가지고 샤워장 들어갔는데 하기가 기관에서 잤다가 한 학생이 등 뒤에서 친구의 목을 조릅니다. 목이 졸린 학생은 고통스러워 발버둥치다 바닥에 쓰러져 기절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학대를 견디다가 기숙사를 떠난 뒤에도 괴롭힘은 이어졌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심심하고 짜증이 난다며 머리를 잡아 변기에 넣게 하고 샴푸를 뿌린 칫솔을 강제로 입에 넣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언니 2명에서 똥냄새랑 커피 머리 뿌리면서 제 머리 채잡고 나 머리 흔들면서 커피 더 흔들리게 하고 눈 마주치면 또 때릴까봐 무섭고.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벌어진 학대와 폭력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곳을 계속 서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리면 티가 나니까 손으로 감싸고 해서 때리게 하거든요. 정액이랑 오줌까지 먹으라 하더라. 등진물에 떠서 내주고. 문제만 하면서 이렇게 6시간을 하더라고요. 네, 낮에 하면 밤까지. 이만한 게 맞으면 거의 뼈 부러질 정도. 정말 거지처럼 막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고 눈치 보고 이렇게 숨고 불안 증세, 틱 증세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오면서 수시로 몇 번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 전담도 변호사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실상이 원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좀 요즘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게 매년 교육부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0년 교육부 실태 조사를 보면 전체 학생의 0.9%가 네.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딱 들으시기에 0.9%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네. 몇 건 정도일까요? 근데 이거를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네네. 무려 2만 7천여 명의 아이고. 학생이 내가 학교 정말 폭력 많네요.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2020년에는 좀 감소했다라고는 하지만 온라인 수업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이 됐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주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건수가 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네, 그런데 실상은 뭐 학교 폭력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또 피해자분의 좀 이야기를 좀 들으러 가야겠죠. 예, 예. 네, 지금 피해 학생이 저희와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보려고 하는데요. 용기를 내주셨네. 네, 네. 예. 최대한 아이가 힘들지 않는 선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러 가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예. 엄마의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학생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기야, 안녕. 인사드린 변호사님이시거든? 그날 있었던 일 좀 물어봐도 괜찮겠어? 처음에 저희한테는 교사 자격증도 있고 심리치료사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다 등록이 돼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곳이다 해서 신뢰를 해서 보냈던 곳인데 했던 행위들은 어른들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진짜 강력한 끔찍한 일들을 많이 가해를 했잖아요. 아들 왔어? 아들 보고 싶었어. 엄마 맛있는 거 했는데. 엄마 보고 싶었지? 엄마 엄청 보고 싶었는데. 가자. 우리 고기 먹을까요? 졸려요? 왜 이렇게 시무룩해? 이거 뭐야? 이거 멍 뭐야? 누가 이랬어? 말 좀 해봐. 누가 이랬는데? 말을 해야 알지. 원장한테도 얘기했더니 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고 아이도 부딪혀서 멍들었다고 이제 반복적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제 퇴소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그게 폭행으로 인해 멍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괴롭혔어요? 돌대가리라고 욕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살려 협박하고 화장실 가둬놓은 다음에 협박했어요. 야, 놀러 와봐. 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야, 가만히 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형이 저 괴롭혔어요. 저 때렸어요. 그런 말을 하면 너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너가 좀 맞아야겠다. 하지마. 왜 그래? 큰아이들은 뭐 고로세스액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채취해갖고 오면 먹을 거를 주겠다. 채취해서 오면 여학생들이 그걸 포장을 해요. 그걸 서당 측에서 이제는 일반 이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한 달 왔는데 정말 노숙자 거짓말도 못하게 그렇게 먹더라고요. 제 자식인데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거짓처럼 막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고 눈치 보고 이렇게 숨고 불안 증세, 틱 증세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오면서 이제 계속 수시로 몇 번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 애가 엄마 무서워, 엄마 깜깜하면 무섭고 뭐 앞이 캄캄해.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예, 알려지지도 않고 현재 알려진 피해자들만도 많고 벌써 20년을 거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해자,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또 문제가 또 될 테고. 아이들 상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자체가 너무나 잘못돼서 처벌만 강력하게 원하고 그냥 그게 절실하게 밝혀져가지고 다 이게 사건이 제대로 해결도 되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해서 강력하게 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너무 폭력 행위들이 좀 엽기적이고 그래서 좀 부모로서 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빡이 치네요. 거칠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안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아까 영상을 보니까 네, 입에 담기가 좀 배우려고 간 곳인데 네네. 그곳에서 이렇게 폭력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런 사각지대를 좀 없애줬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당과 이건 학교폭력, 청학동 뭐 이렇게 잘 어울리지가 않는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서당이라는 곳이 네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서당의 개념이 아닙니다. 흔히들 서당이라고 한다면 한 3, 4일 정도 그냥 가서 수련 활동처럼 좀 체험하고 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학폭이 일어난 서당을 보면 학생들이 거의 여기를 마치 숙박시설처럼 거주를 하면서 몇 개월이고 몇 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인근에 학교를 통학하는 개념으로 이 서당에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어떤 개념인가요? 그럼 기숙학원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발생을 하고 학생이 집에 돌아오면 피할 수라도 있는 거잖아요. 벗어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서당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숙소 생활까지 하다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실상 24시간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또 사각지대를 말씀을 드리면 미인가 학교들이 있어요. 미인가 학교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뭐 소위 대안학교라고 운영이 되는데 대안학교도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초중등 교육법에 적용이 되지만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결국에는 학생 신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학교폭력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니 학생 신분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게 근데 그 나이대의 또래 애들이 다 학생으로 정의 내리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다녀야지만 학생이라고 정의 내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20대 국회 때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이제 공교육과 같은 이제 학교폭력 해결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 이렇게 제안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돼서 폐기가 됐었고요. 다행히 올해 1월에 이런 미인가 대안학교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법안이 개정은 됐어요. 개정은 됐는데 이게 대안학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서요. 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개정 안 됐으면 오늘 입법안에 넣어가지고 국회의원분께 전달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 이미 개정은 됐지만 아직 선택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 기숙학원이라는 단어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제가 99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방학 때도 이제 기숙학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24시간 방학 동안 이제 생활하게 하고 뭐 스파르타식 교육 막 이런 식으로 그때 해가지고 주로 입시 위주로. 예, 그래서 엄마가 저 가라고 그랬는데 저 절대 안 갔거든요. 예. 그 옛날 생각이 나는데 갔으면은 진짜 뭐 그때 당시에도 무슨 일이 있었고 일어났는지 그때는 또 굉장히 좀 이런 체벌이나 이런 게 관대했잖아요, 문화가. 그렇죠.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부터 12일까지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15건, 아동학대 29건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학교폭력 15건은 모두 학교폭력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처리하였고 아동학대 29건은
하동군청 아동학대 담당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기숙시설은 엄밀히 따지면 또 교육청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은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치단체에서 뭐 위생법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생법으로 과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또 짚어보면 그건 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공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풍토를 만들고 있는가, 그 풍토 속에서 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먼저 짚어보는 것이 전 필요하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왜냐면 해외도 이제 기숙사라든가 이런 체제가 교육 쪽에서 좀 갖춰진 곳도 많잖아요, 학교가.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원칙이 첫 번째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입니다. 분리군요. 네, 즉시 분리고 단순히 가해자가 떠나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떠나야죠, 가해자가. 네,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을 곧바로 투입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공정성을 기하는 거네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숙소도 제공을 하고 거기에 요리사까지 투입을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심리적인 안정을 좀 꾀해주는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사실관계 확인이나 뭐 빨리 종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 다시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 치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게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만 생긴다 하면은 빨리 종결하고 꼬리 자르기 좀 시작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예 좀 안 들고 야 대한민국이 좀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역으로 좀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맨 어디 노르웨이, 스웨덴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이게 좀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또 다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셋 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가 있는데 막 그러니까요. 눈에 밟혀요 계속 이런 거.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이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법안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이 국회의원분에게 이 의견을 저희 의견을 좀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법안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법안을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께 네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네.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서 꼭 좀 잘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직접 한번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야겠어요. 우리 황 의원이 개그맨이라 불러야 되나? 네. 사회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이 법안을 지금 정리하고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이슈가 된 게 청학동 엽기 폭력 사태가 좀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감시에 좀 사각지대에 있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인과 교육 시설들을 대안학교로
등록시켜서 지자체라든지 또는 교육청, 교육부가 관리 감독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좀 잘 보이지 않고 잘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걸고 있고요. 이 아이들을 편견 없이 잘 봐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법안에 담아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유 바쁘신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같이 이렇게 해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입법카라는 곳에서 캠핑카죠, 어떻게? 네, 그래서 학교폭력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현장감도 뭐 느낄 수 있고 정말로 생생하게 필요한 법안이 전달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드리고 마 변호사님, 마 MC님 오늘 첫 진행하셨는데 또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정신없이 그냥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해주시고 아유. 또 오늘 노 변호사님도 너무 말씀을 아유, 말씀 너무 제가 잘하셨어요. 두 분한테 의지해서 이렇게 끝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러면 안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담이고 두 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